안녕하세요. 토끼 황차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탑5에 들어가는 회사를 다녔습니다. 회사에서 라이징 스타를 불리면서 그룹의 총수를 모시면서 해외 사업을 담당을 했었고 그 나라의 부통령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런 업무를 하고 원 계열사에 있던 유통 쪽으로 돌아와서 퇴사를 했는데 퇴사를 한 이유가 바로 모함을 당했기 때문이죠. 오늘 하려는 얘기는 제가 우울하게 당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시련이 있다고 해서 무너져 내리는 사람은 아니고요. 어떻게든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하고 당연히 회사에서 생각지도 못한 배신과 자천해서 사업이라는 길을 한번 생각해 봤던 겁니다. 유통계열사였으니까 동기들도 당연히 영업 쪽에 많이 포진이 있었습니다. 퇴사하고 작은 업체를 만들어서 동기들 도움으로 회사에 빨대를 꽂아도 될 거라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MD를 하고 있는 한 동기랑 회의를 해봤습니다. 결론을 미리 스포를 해서 말씀드리면 대기업 직원들은 사업을 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이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과 협업을 하려고 하면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의 직원들은 그냥 온실속 화초일 뿐이죠. 이론만 쌓여있고 실전 경험 하나도 없는 그냥 회사 네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운영하는 건 냉정한 현실의 실전인 겁니다. 그러니 온실속 화초들은 현실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직접 회사를 만들어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혼자 힘으로 무리란 생각에 동기들을 붙잡고 저는 회의를 했습니다. 다들 동의를 합니다. 자기도 회사 생활이 불안하고 언젠가는 나가서 자기 사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MD 이 동기도 제가 물건을 떼올 수만 있다면 우리 회사건 경쟁 회사건 납품을 하면 된다. 우리 회사라면 자기가 힘써줄 수 있다. 대신 직접 뛸 생각을 해야 한다. 직원 안 쓰고 무인 매도로 운영을 하고 재고만 틈틈이 제가 매장을 돌면서 보충해주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알겠다. 그러면 내가 일단 1인 사업을 해보고 수익이 나면은 이거 더 불려서 너희들 또 퇴사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밑거름이 될게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으쌰으쌰를 했던 거고요. 참고로 이거는 아마존 사무실이죠. 그래서 저랑 같이 사업을 하기로 한 또 다른 동기와 함께 새벽부터 동대문 시장을 돌아다녀 봅니다. 그 친구나 저나 뭐 이렇게 현장을 나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엄청 뻘쭘하게 돌아다녔죠. 그냥 분위기를 살피고 가격을 체크하는 정도로 돌아다녔습니다. 몰랐었는데 동대문 시장은 오전이 오히려 한산한 폐장 시간이었습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매장과 사입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매장이 다르다는 것도 또 운영 시간이 다르다는 것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래도 대략적인 정보를 얻고 나서 저는 다시 MD 동기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동기만 오케이 하면 납품하는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태도가 바뀝니다. 며칠 전만 해도 다 해줄 것처럼 다 될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우리 회사에 꽂아주는 건 언급도 안 하고 경쟁사에 참가하는 건 그냥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그런데 막상 해보면 쉽지 않을 거란 식으로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왜 갑자기 이 사람은 부정적으로 태도가 바뀐 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째로 저한테 헛소리 부린 거죠. 다 될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책임지도 못할 소리 해놓고 정말로 제가 시도를 하니까 말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혹시나 저를 꽂아줬을 때 자기가 혹시 피해나 갈까봐 겁이 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말로는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회사가 주는 월급에 타성이 젖어서 실제로 변화를 할지 말지 정하는 순간에는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해버리는 거죠. 일단 미루자라고 그냥 비겁한 변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제가 정말 시도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막상 겁이 나서 움직이지 못하고 초를 치는 겁니다. 자기가 도와주지도 않을 거고 제가 하려는 거에 갑자기 부정적인 태도로 나오는 거죠. 저는 여러 가지 대안을 세우고 복합적으로 움직입니다. 소심하고 조심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만 믿고 움직이지는 않고요. 하나만 믿고 바로 지르는 스타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대안을 만들어 둔 다음에 움직입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좌천당했던 제가 생각하는 은퇴 계획 하나일 뿐이었고 그 동기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제가 사업을 운영하는 것 중에 하나의 대안에 불과했던 거죠. 당연히 그 경우 수가 이딴 식으로 나온다면 저는 그냥 이걸 접으면 됩니다. 다른 경우 수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더 이상 그 동기에게는 사업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기업 직원이 사업을 하다 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항상
갑의 위치에서 사회생활을 했고 그러다 보니 세상을 쉽게 보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이 동기도 이런 말 했었습니다. 자기랑 친한 업체 사장님이 혹시나 자기가 퇴사를 했을 때 유통회사 차리며 자기 회사의 물건을 싸게 대주겠다고 했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갑에게 사탕 발림하는 말, 나중에 잘해줄게라는 말을 믿을 수가 있을 겁니까? 회사 선배 중에 또 어떤 분은 퇴사를 해서 자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퇴사를 하고 자기 사업 할 때까지 그 몇 년 사이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일을 거의 못하고 쉬었다고 합니다. 소득도 하나도 없었고요. 회사를 다닐 때는 자기한테 그렇게 구실거리고 자기 신세를 많이 졌던 업체들을 퇴사를 하고 나서 찾아갔더니 그냥 다들 모른 척 했다고 합니다. 그냥 엮이기 싫어서 그냥 밥 한 끼 사주면서 그냥 가라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에서 얻어지는 인맥이라는 게 이렇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 직원들 항상 갑의 위치에서 업체를 만나게 됩니다. 착한 대기업 직원이건 나쁜 대기업 직원이건 이 관계는 변하지가 않는 거죠. 갑과 을이라는 관계는. 그러니까 물건 납품을 위해서 업체를 만나고 시장 조사를 하고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해도 결국 대기업이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잘 만나주는 거고 자료도 바로바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얼굴 붉힐 것도 없죠. 자기가 요청하면 을이 알아서 갖다 바치니까요. 그러니까 완전 현장 밑바닥 사정을 알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으로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마주하는 벽을 현실의 벽, 그러니까 현장 밑바닥 알아야 되는 그런 현실의 벽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그런 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대기업 유통회사를 몇 년을 다녀도 막상 자기 혼자서는 어디서 물건을 떼올지, 어떤 과정으로 떼오는 건지, 어떻게 팔아야 되는 건지, 물건 가격은 적정한지, 내고는 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 채로 사회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 얘기한 이런 것들은 벌써 몇 년이나 된 얘기들이죠. 그러면 그 사이에 이 사례에 나왔던 이 동기는 퇴사를 했을까요? 제가 퇴사를 해야 된다 이 얘기에 동감했고 자기도 회사가 오래 가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는 이 동기는 지금 퇴사를 했을까요? 아니죠. 아직도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 동기를 만나면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미래 계획이 어떤지, 뭘 준비하고 있는지 매번 거창 얘기를 그때마다 합니다. 나는 이거 할 거예요. 난 저거 할 거예요. 난 이거 준비하고 있고 난 저것도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것도 당장이 아니라 몇 년 뒤를 얘기하는 것들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에 짜증나서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다 좋은데 그 계획은 정말 이루기만 하면 다 좋은 건데 정말 그거를 이루려고 해서 그런 말 하는 거야? 아니면 진짜 그걸 할 생각 없는 건데 그냥 당장 지금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기는 뭐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속이기 위해서 자기 만족성 계획인 거야? 라고 물어봤죠. 유통업이 빡세긴 해도 대기업이면 그래도 할만합니다. 월급도 괜찮게 나오죠. 이 동기도 월급을 무시하고 실전에 뛸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고 그러다가 가정이 생기고 나이는 먹고 나중에 하면서 퇴사 준비를 미루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에 겁쟁이가 되는 거죠. 나이를 엄청 먹는데 해놓은 건 없고 회사밖에 믿을 건 없고 회사밖에 경험이 없고 자식들은 많이 커버리면 결국엔 겁쟁이가 되는 겁니다. 결국엔 회사를 계속해서 다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회사에서 연차가 쌓일수록 잘 나가지 못하게 되면 뒷방노인 취급을 받게 됩니다. 결국에 월급이라는 족쇄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다 정말 나이를 많이 먹게 되면 회사 업무밖에 못해본 사람으로 사회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 얘기하고 싶은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하나는 대기업에 다니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회사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회사만 보고 있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겁니다. 반드시 자기 사업을 할 건 아니더라도 실전성은 꼭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기업에 다니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실전력을 쌓을 기회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백세의 인생을 사는 요즘에 회사 생활은 50세 정도까지 하는 게 맥시멈이겠죠. 공무원이 아닌 이상의 50세를 넘어서까지 회사 생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먹거리를 그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에 다니건 자영업을 하건 중소기업을 다니건 50세 이후의 삶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더 좋은 회사, 더 큰 회사 옮기는 걸 궁극적 목표로 할 게 아니라 그런 건 수단으로 생각하고 다른 걸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우리 인생의 실전적인
도움이 되는 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영상에서 실전을 강조하는 거고 정보 영상을 만들면서도 쓸데없는 얘기, 이론적인 얘기는 빼고 최대한 간결하고 도움되는 것들만 담아서 여러분들께 공유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의 나이가 얼마이건 간에 이 영상이 끝나게 되면 마스터 플랜을 혹시나 마스터 플랜이 없으시다면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꼭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100세까지 사는 걸 전제로 해서 평생의 계획, 그리고 10년 단위의 계획, 5년 단위 계획 같은 식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자기만의 길을 찾아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수단에 불과할 뿐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감사합니다.